네, 안녕하세요. 바둑주의자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재밌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쪽을 돌려쳐가지고 흑대마를 전체를 잡으러 간 그런 장면입니다. 만약에 백이 이 수를 여기다 두지 않고 이렇게 둔다면 흑도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가볍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. 자,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쪽으로 돌려서 단수를 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게 좀 얼핏 보면은 흑의 입장에서도 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당연하게도 정말 환상적인 수순을 보여줘야만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죠. 자, 어떻게 하면은 이 비좁은 공간에서 멋지게 한 집을 더 확보하면서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? 자,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멋지게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 단수를 친 만큼 백도를 따내는 것을 구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걸 뒀을 때 백이 한 점을 내놓게 된다면 흑은 손쉽게 살아가게 되어 있죠. 자, 하지만 백은 당연하게도 이 한 점을 쑥 빠져버릴 겁니다. 자, 여기서 흑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. 바로 이쪽을 막아가자니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버립니다. 여기에서 이제 흑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뭐 이 정도, 비마 정도 달리는 건데 멀찌감치 막아주더라도 이제 이 퇴로가 그렇게 나가기에 쉬워 보이는 모양은 아니고 이 자리도 어딘가를 두면은 폭 찔러 가지고 자, 이쪽이 옥집이라는 거를 백이 흑한테 확인을 시켜주게 됩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이 비마 대신에 여기를 두 칸 뛰는 것도 백이 뭐 막든지 아니면 한 칸을 뛰더라도 이 양쪽을 차단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로 보이죠. 자, 그런 만큼 흑의 입장에서는 이 막아가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두어가는 것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백이 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.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?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요렇게 여기를 막아가는 것이 좀 더 깨끗한 진행이 됩니다. 자, 이 단점이 지금 백한테 특별한 피해를 주진 않죠. 다만 이제 와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은 또 이 패라는 변수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백이 50점짜리로 이 정답표가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백은 패를 이길 필요 없이 이 흑한 점을 제압을 함으로써 자, 이렇게 다 받아주면 여기 있는 단점이 그렇게까지 흑한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 끊는 것을 젖혀가는 것도 백이 백스텝 한 번만 밟아주면 여기서 흑이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쳐도 모두 다 옥집밖에 나지 않는 그런 옥집 퍼레이드가 되는 것이죠. 자, 역시나 지금은 한 집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. 자, 그렇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를 따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좀 늘어가 보도록 할까요? 어차피 백이 여기를 연결할 수는 없는 그런 모양이라는 흑의 뜻이 담겨 있고 백이 만약이라도 양쪽 두 점을 모두 포기한다면 나중에 따낼 수 있는 만큼 흑은 쉽게 살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그런데 이번에는 백이 여기를 또 기어 나가게 됩니다. 이 한 점을 살릴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따냈을 때 연결하겠다라는 뜻인데요. 자, 흑도 일단은 여기를 한번 이렇게 폭 찔러 가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백돌이 역시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이 두 점을 포기하면은 흑은 쉽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백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루트가 이쪽밖에 없는데요. 자, 여기도 한번 따내고 이쪽도 한번 단수를 쳐보고 자, 뭔가 좀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요. 여기를 폭 찌르면 넘어가서 뭔가 깡총깡총 뛰어나가면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어보기가 쉽죠. 자, 이게 15줄 바둑판인데 19줄 바둑판이면은 좀 더 살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. 자, 그런데 여기를 두 칸 뛴 것은 흑이 깜빡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백이 이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가져가면서 역시 양쪽을 차단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백이 한 칸을 뛰는 것도
요렇게 띄워주면은 역시 양쪽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자, 역시 지금 흙의 맥시멈은 요 정도인데, 자, 이 두 칸 벌림 정도로는 공간 자체가 한 집이 더 나오지가 않습니다. 찔러도 늘고 찔러도 뛰고 결국에는 어딘가를 막아갈 때 한쪽을 폭 찔러가면 모든 곳이 다 옥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집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면 결국은 '이쪽에 끊는 단점을 뭔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.'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백돌 6, 7 점이 튼튼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단수를 쳐 준다면 흙이 정말 횡재했다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지만, 백은 단수의 방향을 비틀어 가면서 이 흙돌을 되게 약한 돌로부터 공격을 해 나갑니다. 자, 여기 저쪽할 수 있겠죠. 하지만 백이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단수를 치면은 흙이 귀 쪽에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한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은 이게 역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정답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흙이 과감하게 이 돌을 한번 버려 볼까요? 요렇게 단수 쳐 가지고 이 돌을 모조리 버리는, 자, 버리긴 했는데 돌만 잘 버린다고 또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여기를 둬서 뭔가 이거는 백이 손을 빼도 흙이 안 될 것 같은 느낌.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 단점이 흙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번엔 흙이 이 자리를 막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? 마찬가지로 백은 이 한 점을 따내게 되는데, 이 단점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데를 껴붙이고 해도 끝내기 상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겠으나 백이 다 받아주더라도 역시 옥집만 덩그러니 남게 될 뿐이죠. 자, 이대로 흙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, 그렇습니다.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단점이 어떻게 하면은 흙에게 말을 하게 하느냐라고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. 자, 그래서 사실은 일감을 지금 4개의 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여기를 둬서 반드시 이 돌을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야 돼요. 다만 이렇게 따내는 거는 백이 연결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따내는 것은 맞지 않고 사실은 여기를 늘어가는 데 정답이 있었습니다. 자, 백이 여기를 기어 나가면 이쪽을 찔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.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갔을 때 따내는 것까지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. 여기서가 문제였죠. 이렇게 단수를 쳐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길 단수 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좋았을까요? 하지만 이쪽을 먹여치는 것도 결국은 이걸 끊었을 때 이번엔 단수의 방향을 이렇게 쳐주는 것이 아니죠. 백이 이렇게 천사처럼 도줄 리가 없고 이렇게 돌려치게 되면 역시 흙돌이 잡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기교를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요. 바로 이 넉 점에 대한 단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. 먼저 끊는다는 얘기예요. 자,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길 단수 쳤을 때 한 번을 더 나가도 되고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먹여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기가 막히죠? 따냈을 때 단수를 치면 자, 백이 넉 점을 살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백돌이 모조리 잡혀버리는 결과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, 백은 결국은 이 넉 점을 버리는 정도로 백도 따내놓는 것은 나중에 끝내기로 흙이 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내기 상으로는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따내고 따내져 있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뭐 이거를 늘어놓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, 네, 요렇게 늘어놓는 것이 나중에 횟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꼭 해 놓지는 않아도 않아도 되는 그런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,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여기를 두면은 본능적으로 좀 따내고 싶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패도의 변화에서도 흙이 여기를 폭 찔러 갔을 때 백이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은 흙한테 기회가 또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패도에서도 꾸준히 모양을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바둑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지금도
이거를 끊고 그다음에 먹여치는 수순을 보여주면 백한테 본때를 보여주면서 이 넉 점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어떤가요?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자,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쪽을 돌려친 수는 분명히 이 집을 파워할 수 있는 좋은 수로 보입니다. 자, 이 수가 만약에 100이 여기서 지원군이 하나 있으면 묘수가 되는 거예요. 이 수로 여길 치는 것은 안 좋은 수로 흙을 잡을 수가 없겠죠. 하지만 지금은 100이 아직까지 준비가 여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보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묘수가 되면서 흙대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여기 돌이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 돌이 없는 거죠. 이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는 사실 최선의 수가 여기를 돌려가지고 흙을 살려주고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끝내기를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끝내기 그리고 최선의 처리 방법이 됩니다. 하지만 바둑에서는 이렇게 요 단수, 무리수냐 아니면 묘수냐의 차이는 수읽기 이후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내주면은 이 수는 오히려 최선의 수보다 더 좋은 수로 둔갑하게 돼버립니다. 흔히 말하는 꼼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자, 하지만 이 정확한 대응을 펼쳐서 여기까지 결정을 지어준다면 자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두 점을 포기하면 이미 백은 큰 손실을 입게 되죠. 하지만 더 나아가서 흑이 과연 이 수를 볼 수 있는지까지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혹은 백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백은 훨씬 더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. 자, 집으로 어마무시하게 손해를 보고 이런 데 뛰는 것까지 남게 되기 때문에 돌을 잡으러 가다가 15집에서 20집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 돼버립니다. 아까 전에 백이 이쪽에 집이 다 나고 여기도 집이 나는 것과 비교하고 흑도 넉 점을 추가로 포획하는 것을 계산한다면 잡으러 가다가 20집을 잃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. 자, 물론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어준다면 그 손해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50집까지도 불어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만큼 수읽기가 정석 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어마무시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죠. 자, 어떤가요? 정말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정교한 수순을 통해 가지고 이 흑대마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. 자,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환상적으로 지휘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